김영철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 눈에 띄게 보셨나요? 네, 어제 장 초반에 천당을 갔다가 장막판 예. 지옥을 갔던 상보였습니다. 안타까운 종목이죠. 네, 네. 상보를 보시면 사실 제가 어제 상보를 보면서도 생각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거를 상한가를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판에 이제 상승 물량들 다 뱉어내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내용을 보시면은 중국 TCL과 우선 합작공장 건설 동의 1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50억 원. 상당히 크다면 크다는 이러한 이제 투자 규모인데요.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중국 디스플레이 이러한 가전업체 쪽이 1위 업체이고 또한 어제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과에도 함께 오찬을 같이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적인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회사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공시 내용이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요. 불확실성을 저는 가장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면은 비망록을 통해서 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투자를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라는 내용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구두적인 협약이지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 서로 간에 뭔가 페널티를 무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들이 불확실성을 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냥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것 뿐이지 앞으로에 대한 것들은 없다. 즉 상보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TCL이 가지고 있는 공급 판매망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취지는 좋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넘어봐야 될 산이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상보가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공시를 했었고 200억 규모였는데 가격이 좀 조정이 되면서 한 17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유상증자가 들어갔고 주주 배정이었습니다. 신주 물량이 7월 29일 날 상장이 되는데 과연 이제 이러한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전에 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였는데요. 그만큼 봤을 때 지금 상부의 입장 좀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급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운영자금, 시설자금 여러 가지 자금들이 필요했었던 상황에서 또한 추가적으로 TCL과의 앞으로 방향을 이야기한 부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때에 우리가 접근하실 때는 이러한 뉴스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래 신주 물량 상장된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면서 현지 소재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고 STM 같은 경우 태양광이다 그리고 풍력이다 해서 관련주들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종목입니다. 누리텔레콤인데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정부가 42조 원을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누리텔레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은 에너지 신사업 중에서 스마트 계량기입니다. AM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과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 보급이 확대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2022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 가스, 원격 검침을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실시간으로 쌍방향의 전기의 공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리텔레콤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진국들은 잇따라서 스마트홈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조금 이것이 연기가 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은 보였습니다만은 이것이 올해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한 가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주도에 가시면은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몇 번 탐방을 가서 봤었는데 참 중요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면서 정책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에 우리 앞으로 원격 검침이나 또한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전기 체크를 가능하고 싼 시간대에 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또 어떤 종목 사연이 있다라고 보셨나요? 이게 아마 지난주에 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시장에서 한번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이 그때 돌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짚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지금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2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러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건데 삼성물산이 상장, 그러니까 지금 3인 변경되었지만 삼성물산, 과거 에버랜드나 이런 제일모직이 다 상장이 되면서 시장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반기에 상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연 하반기 끝까지 갈 것이냐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앞당겨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우선 포인트를 둘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거의 뭐 비슷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권이 앞당겨지고 다시 이슈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전에 급등을 했었던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신바이오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우리가 가장 큰 수혜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이제 실적으로 좀 재평가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권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을 계속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을 많이 했다가 시장의 영향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 종목도 삼성전자와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사물인터넷 그러면 우리가 테마주로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요. 이제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물인터넷 시장이 확대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기들을 이제 서로 상호간에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쉽고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조금 더 사물인터넷에 지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17년까지 제품의 90%를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SNS이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과거에 삼성에서 분사되어서 나왔었기 때문에 또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이고 또한 스마트홈 시장 국내 2019년도 19조 원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거 보실 때에 SNS나 뭐 코콤 관련주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는 테마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필수다라는 것을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신바이오와 S넷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김현수 대표님 또 제시할 만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시작은 브렉시트였고요. 지금 끝은 이제 실적으로 갔습니다. 이왕 이렇게 내려온 거 실적 확인하고 가자 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상당히 불확실성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다가온 상황에서 굳이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가격적인 매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7월 중순 이후가 지나야 대형주도 쪽에서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단기 반등은 넘어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박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환율적인 부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당연히 환율의 약세가 나타나는 상황, 워낙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브렉시트에 대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한 워낙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환차손까지 또 우려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급반등보다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가자라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럴 때는 같은 값이면 대형주 지금 상황보다가는 7월 중순 이후에 대형주를 보시면 되겠고 현재로서는 정책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들 지금 뭐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러닝, 가상현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별주들 쪽에서 움직임들이 훨씬 더 괜찮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 CS인베스트 김영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